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윤핵관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자, 잘 아시다시피 그럼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거죠. 안철수 의원이 3일, 오늘이 5일이니까 엊그제군요.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은 또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이 최근에 유난히 잘 맞는 연대, 윤안연대, 윤 대통령과 안철수의 연대 이런 걸 거론한 데 대해서도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다.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을 조목조목 직접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전으로 달았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3일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윤심 실어주기, 이런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 대통령은 집권당 전당대회 때 대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는 손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윤심은 없다. 이렇게 어디 패널들 중에 일부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 얘기고요. 정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윤심은 보이는 손입니다. 저걸 가지고 윤심이 없다고 할 사람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의원이 단일화 과정이나 인수위원장 시절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러고도 자신에게 윤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니 이런 얘기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몇 차례 엇박자가 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요 인선을 한 뒤에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잠적을 하루 정도 했다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문제를 삼아야지. 지금에 와서 이걸 끄집어내서,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쓴 표현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세상에 핵관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 핵심 관계자라는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준석 핵심 관계자 없냐 이 핵관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핵관은 정치인한테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썼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에 차서 안철수 의원을 직격했다. 그거는 안철수 의원한테 당신은 앞으로 윤안연대니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는 일종의 전당대회를 앞둔 선전포고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뭐가 위험하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직접적으로 아까 보이는 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돼야 된다.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안 되면 그러면 나는 당하고 절연할 수도 있다. 뭐 거의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적이라고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선 대표가 되면 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다. 이러다가 정말 안철수 의원이 되는 날이라도 생기면, 만약의 사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과의 어떤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주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기현 의원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한쪽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8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까요? 3.8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당원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되겠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포스트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다음에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당에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물론.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는 비윤 또는 반윤으로 불립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는 사람 당내외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경원 전 의원을 대통령실, 궁극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저앉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금은 비윤이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여기다가 안철수 의원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을 함으로써 이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자는 당내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 밖에는 제법 있죠.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늘 차기 정치 지도자 그러면 인지도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지지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국정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안철수 의원은 탈당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권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내전이 발발 조짐이 아니고 이미 발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간에 정말 친윤과 반윤, 그러니까 친윤과 반윤 플러스 비윤, 이런 이제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안철수 의원 직격에 따라서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고 나서 통합, 화합 얘기할 겁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당원들의 또는 비윤이나 반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비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 보이는 손으로 총력전을 펼쳐놓고 그때 가서 자, 우리 통합해서 총선 잘 치릅시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총선이 1년 넘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니까 이제 아마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좀 만만하게 보는 듯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휘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치는요, 생물이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여권에서 이렇게 내전을 벌여도 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내전의 상황, 이게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종전이 될 수 있느냐? 종전되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내홍의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으로 얘기하면 게릴라전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이 당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제3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내년 민주당 지휘자는 이재명이야 라는 그런 판단 아래 여권 내부에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획입니다. 이 기획이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험한 기획은 나중에 어떤 불상사를 낳을지 모른다.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들을 수십 년, 30년 넘게 한 사람들이 봐온 겁니다. 그게. 정치는 원사이드하게 10대 0으로 누가 승리하고 한 사람이 또 0대 10으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의 내전, 윤 대통령이 내전에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직접 전투에 참가한 격이 됐다. 전쟁에 참전을 한 격이 됐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윤 대통령이 일단 참전한 이상 아마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휴전이 됐다든지 종전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총선 앞두고 휴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게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리지 않고 휴전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내전을 지금 지금 했던 윤석열 대통령 주변 핵심 측근들은 자, 우리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은 그렇게 완전히 장악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국면으로 가겠다. 앞으로 이게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내전이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결코 간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계산착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결국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내전 상황을 중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제압되는 경우를 저희는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저희 경험입니다. 과거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트랙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